자, 다음으로는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사물 인터넷 시나리오와 데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지역 경보 시스템. 자, 위험지역 경보 시스템은 스마트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작업자에게 공장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용 앱 등이 지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위험 지역, 저희는 화학 물질 보관 창고라고 가상으로 지었습니다. 이쪽에 이제 위험 지역에 비콘을 설치하게 되면은 작업자가 위험 지역 근처로 갔을 경우에 비콘의 신호를 통해서 그 위험 지역의 진입에 대한 경고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위험 지역에 다가가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고요. 스스로 조치할 수 있고, 만약에 위험 지역에 이제 진입해서 일정 기간 머무는 경우에는 위험 상황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보고가 될 것이고요. 관리자가 자리를 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 조명이나 사이렌 등을 통해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작업자가 업무용 앱을 가지고 공장 곳곳을 누비는데 그런 동선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최대한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작업 동선을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은 자재 창고에 실내 온도 또는 습도 센서를 달고 리피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받았을 때 그런 정보들이 만약에 갑자기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구축해 놓은 이런 통로를 통해서 공장 관리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바로 즉각 대처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데모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 온라인 특성상 이미 저희가 녹화해 놓은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서 거기에서 사용된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지역 경보 시스템 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 화면이고요. 가상의 작업 화면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앱에서 실제 사용되는 컴포넌트이고요.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원격 푸시 메시지, 그리고 실제 제일 중요한 비콘 컴포넌트 등이 있습니다. 자, 실제 구현된 코드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iOS 디바이스 32비트 를 선택한 이후에 iOS 디바이스로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빌드가 됐고요. 자, 로그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시간 관계상 미리 빌드를 해 놨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아래에 있는 위험지역과의 거리. 자, 위험지역 근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지역 근처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렌이 지금 울리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은 깜빡깜빡 거리고 있기 때문에 작업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위험지역에 나와야 되고요. 5초 이상 머무르는 경우에는 공장의 안전관리자 쪽으로 원격 메시지가 전송이 되면서 원격 메시지를 받은 앱은 스마트 조명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관리자에게 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작업자의 이제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업 로그를 선택해서 그 상세 로그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장 관리자는 이런 로고들을 통해서 작업자의 동선을 사전에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안전한 공장을 작업 환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데모에서 사용됐던 기술들을 통해서 그 사물 인터넷을 구성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콘입니다. 비콘은 실내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콘은 아래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비콘을 특정 지역에 설치하게 되면은 비콘에서 주기적으로 신호를 발생하게 되고요. 그 신호는 모바일 앱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통해서 이 비콘과 모바일 앱 간의 모바일 기기 간의 거리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신호 영역에 입장을 했을 때와 빠져나왔을 때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실내외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델파이에서 그 비콘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T-비콘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 T-비콘 컴포넌트는 iOS, 안드로이드, OS X 세 가지
운영체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콘에는 두 가지 아이비콘과 알트비콘 표준이 있습니다. 네, 아이비콘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주도한 표준이고요. 알트비콘은 오픈 영역에서 주도한 표준입니다. 자, 델파이에서는 모드를 통해서 아이비콘과 알트비콘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모드의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콘, 알터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알트비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부분이 아이비콘 같은 경우에 애플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iOS에서만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애플과 안드로이드, 맥 등에서 아이비콘 표준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운영 체제에서도 아이비콘과 알트비콘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즉 이제 비콘의 정보를 그 T비콘 컴포넌트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모니터라이즈드 레지온스라는 속성을 선택하게 되면은 UUID, 메이저 아이디, 마이너 아이디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쪽에 비콘의 정보를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시라라고 하면 아마 좀 난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UUID와 메이저 아이디, 마이너 아이디를 구성을 하고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잠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UUID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예를 들게 되면은 병원에는 4개의 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개의 층에는 각각 하나의 층마다 100개의 비콘을 설치를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총 400개의 비콘이 그 병원에 설치가 될 것인데요. 자, 400개는 모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UUID를 동일하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이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각 층마다 메이저 아이디를 구분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1층에는 메이저 아이디를 1, 2층에는 메이저 아이디를 2, 3층에는 3, 4층에는 4 형태로 메이저 아이디를 통해서 어떤 층에 들어왔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저 아이디가 남았는데 마이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 1층 내에서도 각 그 지역마다 각각 다르게 마이저 아이디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입구에서는 마이너 아이디를 1로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2, 3, 4 형태로 그 마이저 아이디를 지역별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자, 입구에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서비스, UUID 서비스를 알게 되고 메이저 아이디가 1 그리고 마이너 아이디로 또 1. 자, 마이너 아이디 1인 비콘이 제일 먼저 검색이 됐기 때문에 바로 입구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가까운 비콘을 가지고 어느 지역 근처에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UUID, 메이저 아이디, 마이너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비콘을 판매하는 제조사 앱에서 이런 정보를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는 대로 UUID, 메이저 아이디, 마이너 아이디를 직접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메이저 아이디와 마이너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 워드 형태 2바이트 문자 그 숫자이기 때문에 아주 그 폭넓게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콘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LE를 기반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권한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툴에서는 블루투스 그 프로젝트 옵션에서 Use Permission 쪽 가셔서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어드민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만 앱이 정상적으로 비콘 동작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컴포넌트 T비콘 컴포넌트 이벤트를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on enter region, on exit region 같은 경우에는 자, 병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400개 비콘 중에서 어느 비콘이든지 그 탐색이 되면은 이 지역에 이 서비스 지역에 진입했다라는 on enter region 그리고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on exit region이 발생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on beacon enter, on beacon exit 같은 경우에는 특정 비콘에 진입하거나 퇴장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자, 그리고 on beacon proximity 같은 경우에는 비콘의 근접값이 변경될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인데요. 근접값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immediate 같은 경우에는 0.5cm 이게 잘못됐네요. 50cm 미만일 경우에 발생을 하고요. near는 1.5m 미만일 경우에 그리고 far는 1.5m 이상일 경우에 away는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근접값이 즉 거리가 변경될
때마다 온 비콘 프락시미티라는 이벤트가 변경이 되고요. 자, 그런 이벤트에서는 공통적으로 iBeacon이라는 파라미터가 넘어오게 되는데, iBeacon에는 뭐 GUID라든지 메이저, 마이너, 그리고 RSSI 수신 강도, 디스탄스, 비콘과의 거리 등의 속성들이 정보가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지만, 제가 테스트하고 데모를 해보지만 거리값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콘에 대한 뭐 스펙이나 제품의 사양에서 제가 살펴봤는데, 그쪽에서도 거리값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콘이 가까운지 판별하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비콘이 자주 사용되고 활용되는 사례가 이제 소매점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잠깐 살펴보면은, 비콘을 제품 주위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는 그 비콘과의 거리를 통해서 제품의 위치를 손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품 근처에 다가갔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알맞은 혜택을 제시를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반대로 고객이 그 매장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제 그 진입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을 인식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 직원들은 바로 이제 고객에게 다가가서 영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정보들은 백데이터로 쌓이게 되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영업팀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고객에게는 좀 더 원활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 지도를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게 매출도 증대가 될 것이고, 고객들도 아마 더욱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로열티도 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콘을 잘 구성을 한 다음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비콘을 설치하는 게 상당히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콘 펜스라는 제품을 소개를 할 텐데요. 비콘 펜스 같은 경우에는 비콘의 설치를 지원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배치도 위에 원형이나 사각형 영역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영역에 사용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맵 에디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제 배치도 위에 비콘을 설치해보고, 실제 비콘 신호가 이 배치도 위에 잘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서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안전관리자에게 위험 상황의 발생을 알려주기 위한 스마트 조명을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조명의 제품 구성은 이렇게 브릿지와 스마트 조명, 이 두 가지의 제품이 한 세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조명은 REST API를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조명이 직접 REST API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브릿지라는 제품이 REST API를 제공을 해주고, 브릿지에게 REST API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면은 브릿지가 스마트 조명을 최종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현 순서는 이제 브릿지 IP를 통해서 REST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 브릿지 IP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작정 스마트 조명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등록을 하는 과정, 특히 이 브릿지에서는 중앙에 이제 동그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처음에 사용자 등록을 한 이후에 이 버튼을 눌러야만 사용자 등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조명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API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마트 조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델파이의 REST 클라이언트라는 기술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REST 디버거라는 툴을 이용해서 스마트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립스 휴에서 제공하는 그런 API는 여기 아래에 있는 링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API를 참고하셔가지고 스마트 조명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REST 클라이언트는 표준 웹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고요. 기능별로 독립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담당하고 있는 T-REST 클라이언트 그리고 T-REST 리퀘스트가 요청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자, 요청에서 응답받은 데이터들은 T-REST 리스판스 컴포넌트가 가져오게 되고, 자, 그 REST 클라이언트의 장점인 제이슨 데이터로 리스판스 데이터가 왔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댑터 컴포넌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별도의 코드 작업이 최소화하면서 그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바로 여러분들의 그 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은 이제 REST 디버거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REST 디버거의 장점은 보통 이제 분석 툴 같은 경우에는 쭉 이제 REST API를 분석한 이후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 이제 구현을 했어야 됐는데, REST 디버거는 분석 과정을 모두 마친 이후에 카피 컴포넌트라는 버튼을 통해서 REST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는 컴포넌트를 복사해서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를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비콘과 REST API를 연동하는 부분을 그 실제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로그인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위험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이렇게 붉은색 화면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런 내용들은 자, 이 렉탱글의 플롯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를 통해서 오파시티, 즉 투명도 속성을 0.8에서 0.2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깜빡깜빡 거리도록 구성을 했고요. 자, 주요 컴포넌트들은 데이터 모듈에 구성을 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가져올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자에게 위험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백엔드 푸시 컴포넌트를 통해서 GCM과 APN 등의 메시지를 통해서 관리자에게 위험사항을 보고를 하게 되고요. 경보음을 발생하기 위한 미디어 플레이어, 그리고 푸시 메시지를 표시하기 위한 노티피케이션 센터,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비콘 컴포넌트, 그리고 타이머 컴포넌트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비콘 컴포넌트를 살펴보면은 모니터라이즈드 레지온스 속성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비콘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비콘을 등록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자, 여기에 보면은 UUID, 메이저 아이디, 마이너 아이디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UUID에 포함된 모든 비콘을 탐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메이저 아이디와 마이너 아이디를 -1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UUID와 같은 비콘들은 모두 탐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콘 이벤트, 엔터, 엑시트, 비콘 엔터 엑시트, 그리고 엑시트 레지온, 엔터 레지온, 그리고 비콘 프락시미티 등이 있는데, 저희는 비콘 엔터와 비콘 엑시트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사용했습니다. 비콘 엔터 같은 경우에는 f비콘이라는 변수에 파라미터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근접 지역에 들어왔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 비콘 그 변수에 담아놓은 값을 통해서 저희는 타이머 이벤트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정거리 내에 진입 시에는 경고를 1차적으로 작업자에게 발생을 하고요. 표시를 하고요. 지정거리 밖으로 퇴장 시에는 경고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3초마다 위험지역과의 거리 로그를 데이터 센터 쪽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5초 이상 머무른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5초 이상 머물렀다가 벗어나는 경우에는 중단을 알리도록 보고를 했고요. 자, 5초 이상 머무른 경우에는 이렇게 GCM과 APN을 전송할 수 있는 리모트 푸시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 전송 대상과 위험 지역에 있는 작업자 그리고 경고 여부를 담은 원격 푸시 메시지를 전송을 해서 안전관리자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안전관리자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위험 지역 로그를 보기 위한 컴포넌트들, 그리고 원격 푸시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푸시 이벤트. 자, 이벤트를 볼까요? 이벤트인 푸시 리시브드 이벤트를 통해서 수신받은 이벤트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에 기록한 경우에는 상세 로그를 위험 지역 진입 로그 쪽에다 표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 지역에 발생됐다라는 로그를
받게 되면은 스마트 조명을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 REST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통해서 스마트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REST 클라이언트는 이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는데, 좀 더 그 분석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이 툴스의 REST 디버거 메뉴를 통해서 REST 디버거 툴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분석했던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브릿지 IP 정보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전송을 요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수신된 값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쭉 분석을 한 이후에 카피 컴포넌트 버튼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컴포넌트를 클립보드로 복사한 이후에 다시 폼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분석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컴포넌트에 기록된 상태로 프로젝트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런 저희가 데모에서 사용된 소스 코드는 GitHub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는 GitHub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